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단원, 오늘부터 이제 지수로그 배운 거에 대한 함수 파트 공부를 할 거고, 사실 오늘부터 하는 내용들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지금 대수 단원을 굉장히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함수들을 초월 함수라고 부르고, 처음 배울 때 잘 배워두면 헷갈릴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 정신 집중해서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지수함수예요. 그러면 첫 시간에 배웠던 지수, 그걸 활용하긴 하겠죠. 자, 그러면 우선 저는 모든 함수를 가르칠 때,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모든 함수를 가르칠 때 기본적으로 기본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모양은 y는 a의 x제곱. 요게 이제 지수함수의 기본 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 x 자리에는 정의역이 들어갈 거고, 이 y 값은 그에 대응하는 치역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문제에 따라서 요 밑 a가 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지수함수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1단원 지수를 배울 때에는 지수에서는 밑 A가 아무 숫자나 들어와도 상관이 없었죠. 지수할 때에는. 맞아? 로그 할 때는 밑이 제한되었었는데 지수를 배웠을 때에는 밑 A가 아무 숫자나 들어와도 상관이 없었어.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는 지수 함수에서는 밑 A도 제한됩니다. 그리고 그 제한되는 밑 A의 범위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르는데요? 이미 알고 있다고. 뭐의 범위와 같았겠어? 로그의 밑의 범위와 같아요. 그래서 밑 A는 지수함수에서는 어떤 숫자만 들어가야 된다? 1이 아닌 양수만 집어넣어야 합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로그 함수 배우면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 다시 주의하셔야 돼요. 지수에서는 밑이 음수가 들어가도 0이 들어가도 1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지수 함수에서는 밑에는 반드시 1이 아닌 양수만 들어가야 된다.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예를 들어 A 자리에 몇이 들어가는 경우 2가 들어갔다면 주어진 지수함수는 y = 2의 x제곱,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가 생기는 거고, 우리는 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함수는 x라는 정의역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대응하는 값들, 그 대응하는 값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x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몇에 대응하는지 일일이 구할 거야. 예를 들어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몇이죠? 2의 빵제곱이니까 몇이야? 1.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8, 이런 식으로 커졌겠죠?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몇이에요? 2분의 1.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그 값들을 다 찍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네가 y = 2의 x제곱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a에다가 1이 아닌 양수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며.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분의 1을 넣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주어진 지수함수는 y = 3분의 1의 x제곱, 이런 지수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요 지수함수도 역시나 좌표 평면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x에다 숫자 집어넣어서 몇에 대응하는지 일일이 찍으시면 됩니다.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3분의 1의 0제곱이니까 몇이야? 또 0,1이지. 이때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1의 1제곱이니까 3분의 1.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9분의 1, 3 집어넣으면 27분의 1 이런 식으로 됐을 거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즉 3분의 1을 뭐 하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3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9 이런 식으로 찍힐 거라고. 그럼 대응하는 값들을 점들을 다 찍어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차이를 알겠죠? 그래서 결론 보시다시피 y 이퀄 a의 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에서 밑에 들어가는 숫자가 몇보다 크면 1보다 큰 숫자가 들어간다면 보시다시피 x값이 커질수록 대응하는 y값도 어떻게 되죠? 커지죠? 그래서 이런 걸 증가함수라고 부르고 보시다시피 y 이퀄 a의 x제곱에서 밑 a에다가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1보다 작은 숫자죠. 그런데 밑은 기본적으로 몇보다 커야 된다고? 그래서 밑 자리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간다면 여기까지 됐어요? 보시다시피 x값이 커질 때마다 대응하는 y값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맞아? 그래서 이런 함수를 감소함수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1번. 꼭 기억하세요. 지수함수는 지수와 달리 밑에 들어가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 1번. 이때 a의 x제곱 이걸 지수함수의 기본 모양이라고 부르는데 밑이 만약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함수가 되는 거고 밑이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 이렇게 무슨 함수가 된다? 감소함수가 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이해 가요? 됐죠? 자, 이때 지수함수는 증가함수가 됐던 감소함수가 됐든지 간에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0,1, 0,1을 지나고 있다는 공통점이 생기죠? 두 번째, 밑이 1보다 크든 1보다 작든지 간에 어쨌든 밑이 무슨 수이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얼만큼 거듭제곱을 하든지 간에 그 대응하는 결과값이 0이거나 음수가 될 수 있나? 그럴 수가 없겠죠. 양수를 여러 번 거듭제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그래프든지 간에 x축과 만나거나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겠어요?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x축을 우리 유리함수에서 배우고 왔죠? 만나지 않는 직선. 무슨 선?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는 0, 기본꼴일 때 0,1을 지난다는 공통점과 점근선이 x축이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은 x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증가함수, x가 0과 1,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감소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함수, 모든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들은 지금처럼 그래프 그려가면서 문제 푸시면 끝이에요.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려고 애를 쓰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럼 예를 들어보자. 내가 만약에 너희한테 y는 2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요거 그래프를 그려봐 라고 시켰다고 할게요. 그럼 보시다시피 너는 a의 x제곱이라는 기본꼴은 아니고 기본꼴에서 변형됐다는 사실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수함수에 대한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했다면 우리는 뒤도 볼 거 없이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럼 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둘 중 어떤 형태의 기본꼴에서부터 시작했는지를 통해서 이동을 하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주어진 지수함수는 도현이 어떤 지수함수의 기본꼴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불러. y는? 그렇지. 2의 x제곱. 요 기본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x 더하기 1이니까 요놈 식기를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오, 마이너스 1. 잘했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만 시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기본꼴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슬쩍 그려놔요. 그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 칸 이동했죠. 그럼 여러분, 저 첫 번째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 칸 밀었다고 해서 점근선이 변해요? 모양이 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에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하게 됐을 때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변해 안 변해? 그럼 뭐 할 때만 변하는 거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할 때만 신경 써서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럼 아래로 몇 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X축이었던 점근선이 뭘로 변하겠어? Y 이퀄 마이너스 3으로 변했겠지. 그것만 반영해서 너의 그래프 그냥 그리시면 되는 거야. 그래프 그려볼까요? 좌표 평면이 지금처럼 있는데 이 이유 때문에 점근선이 아래로 3칸 내려갔지? 그러니까 점근선이 지금처럼 변했을 거고 모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 그러면 증가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지. 근데 증가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당장 알아 몰라? 그것만 체크해서 그리면 되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럼 셋 중에 뭘로 그려질 건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냥 유리함수, 무리함수 하듯이 x에다가 숫자 그냥 때려 넣으시면 돼요. x에다 몇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대응하는 y값이 2의 1제곱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1을 지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수를 지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너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장담하건대 그래프만 그리면 해석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단원의 핵심은 무슨 문제를 풀든지 간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거 하나만 할 줄 알면 된다고. 날 믿어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2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6제곱 빼기 1. 자, 이번엔 더하기 1로 할까? 자, 요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도현이한테 물어봤듯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뭐? 기본꼴이 뭐야? 거기서 어떻게 이동한 거야? 이렇게 시작했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도현아, 이번엔 틀릴 거야, 아마. 괜찮다고. 기본꼴이 뭐야? 맞추면 오늘 수업 끝. 아니, 틀릴 거라니까. 그냥 부담 없이 얘기하라고. 아, 역시 틀렸죠? 네. 이걸 틀리는 걸 유도한 거야. 틀렸어야 돼, 이번에. 자, 왜, 중요한 건, 자기야, 중요한 건 왜 틀렸는지가 중요하다고. 잘 보세요. 도현이가 2의 x제곱을 기본꼴로 얘기하는 게 되게 빙신 같은 대답이야? 아니죠? 내가 그렇게 대답하게 사실 그렇게 써놨지? 그럼 여기서 수정만 하면 된다는 뜻이야. 이해가 가? 자, 기본꼴을 얘기할 때에는 지수에 x의 개수 있지? 얘가 무조건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둘 중에 하나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아니, 그럼 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너는 2의 지수를 마이너스 3으로 묶을 수 있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너는 지수 법칙에 의하여 2의 마이너스 세제곱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아요?
그럼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우리 지수 연산 열심히 제가 그래서 시킨 거예요. 몇이고? 8분의 1이고 그것에 x-2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왁구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럼 x의 개수 1 됐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기본꼴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꼴 몇이죠? y는 도현이 얘기해. 8분의 1에 x제곱까지 얘기해. 이제부터 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몇? 말해야 덜 졸려요. 신정 오늘 대답 안 하면 저축 반응 보내버릴 거야. x축 방향으로 몇? y축 방향으로 몇? 이렇게 이동시키란 얘기예요. 세팅했죠? 이 세팅 값을 가지고 그대로 그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은 아까와 달리 밑이 어때요?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요 기본꼴은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무슨 함수? 말하라고 계속. 틀려도 되니까. 감소함수지? 그래서 너는 좌표 평면 위에 x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0,1을 정점으로 하는 감소함수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좌우의 이동이 그래프의 모양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뭐만 영향을 준다? 그럼 이 새끼를 어떻게 했으니까? 위로 한 칸 이동시켰죠? 그러니까 점근선이 뭘로 변하는 거야? y = 1로 점근선이 변하는 거고 그래서 대응하는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감소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주시면 돼요. 요거 그래프만 그릴 줄 알잖아? 그래프 보고 대답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할 질문은 뭐냐면 지금처럼 그래프 그려. 그럼 요 그래프는 점근선이 뭐야? 몇 콤마 몇을 지나? 최대 최소값이 몇이야? 이런 질문들만 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고 대답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인가? 여기까지 오케이죠? 그래서 기본 문제 풀이는 요것만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번 겨울방학 강좌에서 배우는 대수와 미적분어는 수능 출제 과목이죠. 그럼 수능에서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문제가 이렇게 쉬울까? 아니야. 졸라 까다로워. 그럼 지금까지 솔직히 배운 내용만 들어보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왜 까다로울까가 더 중요한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게 오늘 할 말의 핵심입니다. 오늘 배우는 지수함수 있죠? 다음 시간에 배울 로그함수가 있겠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보시다시피 곡선의 형태의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러면 두 함수는 곡선이라고. 기본적으로 곡선은 뭘 가지고 있어? 공유를 가지고 있어요. 구부러진 정도. 그리고 이 공유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 이게 수능에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또 어려운 말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한 번 배울 때 잘 배우시면 돼요. 자, 공률은 누가 관장하느냐? 바로 밑이 공률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밑이 만약에 같아. 그럼 구부러진 정도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구부러진 정도가 같다면 이동했을 때 일치하게 만들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알아들었어? 그래서 밑이 공유를 의미한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2의 x제곱이 있어. y는 2의 x-2제곱이 있어. y = 8이라는 직선이 있어. 교점을 A와 B라고 하겠대. 이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야. 문제 파악했니? 다시 얘기하지만 뭘 물어보든지 간에 함수가 나오면 뭐 하시라고? 그냥 그래프 그리시라고.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그래프 그려봅시다. 2의 x제곱은 기본 꼴이죠. 애초에 밑이 1보다 크니까 너는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얘는 0,1을 지나고 있었을 겁니다. 이때
두 번째로 요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도현아, 기본꼴 뭐야? X축방으로 몇 만큼 이동한 거야? 그럼 노란 놈을 오른쪽으로 그대로 몇 만큼만 이동했어요? 이만큼만 이동한 거예요. 그럼 요 놈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얘기야. 그럼 요 노란색 위에 있는 점을 오른쪽으로 2. 노란색 위에 있는 점을 오른쪽으로 2. 노란색 위에 있는 점을 오른쪽으로 2. 이런 식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야. 그대로. 여기까지 됐니? 참고로 얘는 여기까지 그렸는데 얘는 여기까지 그리지 않았던 건 그리면 그래프가 뭉개지니까 안 그린 것 뿐이지 얘가 여기에 함수값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 지금처럼 그리시면 돼요. 이때 나는 y = 8이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너와 너를 A와 B라고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다시 앞으로 우리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린다. 두 번째, 점이 나오면 무조건 좌표화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두 점의 좌표가 나왔죠? 그럼 두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지? 구해봅시다. A점은 요 놈과 요 놈의 교점이죠. 그러니까 2의 x제곱은 8을 만족하는 x값 찾으면 되겠지? x가 몇이야? 이것을 이따가 할 지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그래서 x는 8. 다시 b의 좌표는 2의 x-2제곱이랑 y = 8과의 교점인 거죠. 그러면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두 개가 같으려면 얘가 3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x가 몇이야? 5.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이따위로 할 거면 나한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지랄이에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요 점의 좌표가 x축 좌표가 3. 요 점의 x축 좌표가 이런 이유에 의해서 몇?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야.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몇 컴마? 3,8이 되는 거고 요 점의 좌표는 몇 컴마? 5,8이 된다는 사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예요? A, B, C를 이용해서 뭘 구하고 싶죠? 5랑 연결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죠. 그럼 주어진 삼각형은 선분 A, B의 길이를 밑변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높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A와 B의 좌표를 안 구했다고 해봅시다. 안 구했어요? 구하는 게 어렵지는 않지만 안 구했어요? 안 구했다고 하더라도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이게 뭐였으니까? y = 8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는 당연히 몇이 되고 다시 요 왼쪽 함수와 오른쪽 함수의 관계를 보는 거야. 왼쪽 함수와 오른쪽 함수. 봤어요? 얘는 얘를 뭐 한 거라고? 이만큼 이동한 거라며. 그럼 보나마나 요 길이가 몇이 되겠어? 2가 되겠죠. 그럼 굳이 우리가 좌표를 구해서 얘에서 얘를 빼는 방법으로 2를 구할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좌표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좌표를 구해서 요 길이를 여러분이 적었다면 문제를 이해하면서 푼 게 아니란 소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선생님 저는 계산할 줄 아는데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이해를 동반해야 되고 그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 때도 뭐야? 이만큼 이동했네? 그럼 너를 이만큼 이동했겠네? 요 길이가 몇이구나? 2. 세로가 높이가 몇이구나? 8. 그럼 넓이가 몇이구나? 8. 이렇게 쓰고 끝내버려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관계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곡률이 중요하고 곡률은 밑이 관장하며 밑이 같을 경우에는 좌우 이동에 의한 관계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소리예요. 지금 한 말 이해 가니?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래서 크게 오늘 배우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 점근선과 정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다음과 같이 곡률의 의미를 이용해서 이동의 크기를 통해 질문에 대답하는 것 둘. 이렇게 딱 두 개 배우면 지수함수에서부터 최대 최소까지는 큰 문제 없이 종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수함수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딱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요 곡률 밑 있죠? 요 얘기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고 y는 5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둘 다 기본꼴인 거 맞아? 둘 다 밑이 1보다 큰 거 맞아? 그러니까 둘 다 점근선이 x축이고 둘 다 0,1이라는 정점을 지나며 둘 다 증감수인 거 맞아? 그래프 그려볼까? 그럼 두 개의 그래프는 하나의 좌표 평면에다가 그려봤을 때 어떤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어떤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0,1이며 점근선은 x축이 될 겁니다. 질문. 둘 중에 누가 주황색이고 누가 노란색이게 이게 질문이에요. 질문 이해했어요? 당연히 주황색이 뭘까요? 얘가 5의 x제곱이고 얘가 2의 x제곱입니다. 그럼 어떤 누군가는 제 이 말이 되게 불쾌할 수 있죠? 씨발 이게 뭐가 당연해? 설명해 줄게요. 난 둘 중에 누가 얘고 누가 얘인지 궁금하죠? 그러면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x에다가 숫자 집어넣어. 1이면 얘는 몇이고 얘는 몇이야? 그러면 하나는 1,2를 지나고 하나는 1,5를 지나야 되죠. x축 좌표가 1일 때 1,2와 1,5를 지나야 되니까 1,2, 1,5죠? 그러니까 얘가 5의 x제곱, 얘가 2의 x제곱인 거예요. 이걸 유식한 말로 얘기할게요. 절대값. 다시요. 밑이 클수록 곡률이 커지는 거지. 밑이 클수록 구부러진 정도, 곡률이 큰 거예요. 급격히 올라가는 걸 곡률이 크다라고 불러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곡률이 크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르냐면 y축에 가까워진다. 밑이 작을수록 y축에 멀어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까워지고 y축에 가깝고 얘는 멀죠?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건 증가함수일 때 그렇죠? 자, 그럼 감소함수 한번 볼까요? 보세요. 관심 있이 봐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1의 x제곱과 y는 5분의 1의 x제곱 두 개의 감소함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하얀색과 연두색 중 강범서 씨 쫓아냅니다. 하얀색과 주황색 중 누가 얘고 누가 얘일까요? 궁금할 수 있죠? 당연하다고 생각 안 들 수도 있죠?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고? 숫자 집어넣으라고. 까불지 말고. x에다 몇 넣을래? 1 넣어요. 1 넣으면 몇이고? 1 넣으면 몇이야? 아이고 어디 갔어? 1 넣으면 몇이야?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돼. 1 넣었을 때 결과값이. 그럼 1을 넣었을 때 결과값이 누가 더 커야 되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연두색이 뭐가 되는 거고
하얀색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이거 썼던 건 아까 미시 1보다 큰 경우를 예를 들어 쓴 거지. 그럼 미시 1보다 작은 경우도 통용되는 말일까 생각해 볼까요? 2분의 1과 5분의 1 누가 더 커요? 미시 더 크죠? 미시 더 크니까 점근선은 어떻게 됐어요? 멀어졌죠? 미시 더 작으니까 맞아요? 점근선은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졌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 말은 언제 통용되는 말이야? 미시 1보다 클 때 통용되는 말인 거야.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미시 1보다 클 때 통용되는 말인 거야. 그럼 만약에 미시 뭐일 수도 있어? 0과 1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그때는 이게 어떻게 되어야 돼? 반대로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시 클수록 Y축에 멀어지고 이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할 말은, 첫 번째 개념 설명으로 할 말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요것만 갖고 일단은 문제풀이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잠깐 정리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질문하기 이제 좀 그렇다 그러면 언제든지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고, 저랑 같이 1대1로 또 문제 푸는 시간을 제가 가질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꼼꼼하게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앞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50페이지, 개념편 50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 위에 있는 필수 예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념 설명을 하면서 너무나도 쉬운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넘어가고요. 그 밑에 있는 문제로 한번 볼게요. 자, 밑에 있는 문제 1-1번의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봤어요? 자, 일단 핵심은 질문 자체는 뭐 치역 구해라, 점근선 구해라 등등을 물어봤지만 뭘 물어보더라도 얘 그래프 그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 그렸을 때 기본이 뭐라고? 기본꼴 확인해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얘기하시면 된다고 그랬고, 기본꼴을 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라고? x의 개수가 1이거나 최소한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얘는 1이거나 마이너스 1 이미 기본꼴 형태를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됐죠. 근데 언짢은 게 하나 있는 것도 맞는 거 맞죠? 이거 돌파할 거예요. 갑시다. 기본꼴 뭐야? 네, 얘는 y 이퀄 잘 들어봐요. 3분의 1의 x제곱. 여기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얘를 가지고 지지고 볶아서 어떻게든 이걸 만들어낼 거예요. 자, 해볼게요. 일단 요거는 별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뭐가 언짢아? 얘 언짢죠? 여러분 무조건 언짢은 거 먼저 하는 거예요. 매도 먼저 받는 게 낫습니다. 라임 좋았고요. 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려면 뭘 바꿔야 되는 거야?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되는 거죠. y의 부호를 얘를 마이너스 y라고 쓸 수 있다면 양변 마이너스 곱해서 이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꿨다고. 그럼 첫 번째 얘를 뭐 해야 되는 거야? 간다. x축 대칭 이동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 하는 순간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럼 이걸 하는 순간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만들어줘야 되고 요거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걸 한 다음에 두 번째 x가 x-2가 되기 위해서는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자, 그럼 이걸 하는 순간 요렇게까지 된 거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너를 만들어야 되니까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5만큼. 그러면 플러스 5 이렇게 쓰게 될 테니까. 그래서 제발 차근차근 기본꼴 찾고 어떻게 이동하면 되는지 나도 심지어 이렇게 하는데 니들이 뭐라고 마음대로 하냐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써.
그래놓고 이거에 맞춰서 그래프 그리시면 돼. 그래프 그려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 자, 기본꼴. 됐어요? 근데 밑이 어떻죠?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함수? 됐어요? 그렸어요. 됐어? X축 대칭 이동을 한 거지. 그럼 요 놈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 X축에 대하여 뒤집혀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렇게 그려졌겠죠. 말해줘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돼? 이제 요 놈을 오른쪽으로 몇 만큼 이동할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은 그래프의 모양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이동했다고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그러면 뭐였던 점근선이, X축이었던 점근선이 뭘로 바뀌겠어요? Y 이퀄 5로 점근선이 변했겠죠. 얘가 그대로 끌어다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얘가 올라간 것까지는 알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셋 중에 하나였겠죠? 뭔지 알아요? 그래서 대입해서 함수값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 X에다가 몇 집어넣을까? 0 넣어볼게요. 그럼 대응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 맞아? X에다 0 집어넣으면?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3분의 1에 강범서 씨 마이너스 2제곱이죠? 오늘 딥키스 갑니다.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럼 3분의 1을 제곱해서 역수치하는 거지. 그러니까 몇이고? 9고. 앞에 뭐 했고? 뭐 했으니까 몇이겠어요? 마이너스 4. 아, 0, 마이너스 4 지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너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래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만 딱 그려놓으면 무슨 질문을 해도 대답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첫 번째, 너의 정의역은 뭐죠? 즉, 저 연두색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사용된 X축 좌표는 어디가 사용됐어요? 다 사용됐죠? 그러니까 정의역은 모든 실수.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치역. 즉, 저 연두색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사용된 Y축 좌표가 궁금해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보시다시피 몇보다? 5보다 뭐 한 거? 작은 것들만 대응했죠. 5까지 가지도 않지. 맞아요? 그러니까 Y는 몇보다? 5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현재 요 그래프는 무슨 함수입니까? 증가함수죠? 증가함수.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만 알면 질문에 대답하는 건 마지막 네 번째, 점근선도 구할까요? 이 점근선 그냥 써놔가지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점근선은 뭐가 되겠어? Y는 5.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한 거지 질문에 대답하는 건 별것도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2번. 딱 봐도 언짢죠? 자, 그 언짢은 게 뭔지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자, Y는 마이너스 4배에 2의 X-1제곱. 자, 이거 잘 보세요. 봤죠? 뭐가 짝나요? 마이너스가 짝나는 거지 4가 짝나는 게 아니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거 보면 언짢죠? 뭐가 언짢은 거라고? 마이너스. 선생님 저는 4도 언짢은데요? 아니죠. 4가 언짢지 않은 이유가 뭐지? 4는 2에 뭐니까? 그럼 너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2에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된다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가 언짢은 게 아니란 소리를 하는 거야. 수빈이 이해가니? 다 이해돼?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똑같이 기본꼴 찾고 이동하는 거 찾읍시다. 첫 번째, y는 기본꼴 뭐야? 오늘 기본꼴 너만 얘기해. 이동은 너만 얘기하고. 어이, 좋아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 정우. 뭐부터 처리하라고? 언짢은 것부터. 호이. X축 대칭 이동. 그러면 까불지 말고 쓰세요. 마이너스 2의 X제곱. 됐어요? 요것만 붙으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두 번째, 뭐 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 이거 보고 그냥 그래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 그려봅시다. 2의 X제곱은 그렇게 생긴 거 맞아요? 근데 걔를 뭐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맞아?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좌우로 이동했다고 해서 모양 자체가 변해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y는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얘가 이건지 구별이 돼요? 안 되죠? 그걸 구별하는 방법이 함수값 하나 정도는 써주는 방법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함수값은 계산하기 좋게 일반적으로 y절편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y절편은 x에다가 몇 넣은 결과값이니까 0 집어넣으면 y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점근선은 보시다시피 뭐죠? x축인 거예요. 그래서 y 이퀄 0이 점근선이 된다. 얘는 무슨 함수죠? 감소함수. 정의역은 뭐죠? 모든 실수. 치역은 뭐죠? 0보다 작다. 이렇게 치역.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문제 풀면서 야, 이거 잘 보세요 라고 했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려워요? 근데 내가 왜 잘 보라고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보세요. 여기까지 다 됐죠? 문제 바꾸겠습니다. 아유, 대단히 안 바꿔요. y는 마이너스 5 곱하기 이렇게 썼다고 해봅시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아시면 돼요. 똑같아요. 자, 절 믿으세요. 얘는 쉽고 얘는 짜증나죠? 이유는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게 편하니까 이게 편하니까. 근데 얘는 그게 불편한 것 뿐이죠. 지금부터 우리는 5라는 숫자를 뭘로 바꾸는 거? 2의 몇 제곱인지 이것만 쓸 줄 알면 끝이에요. 이해감? 몇 제곱 써야 될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배웠다고. 안 배웠어요. 배웠다니까? 안 배웠어요. 배웠어. 로그 2의 5. 이걸 쓰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그럼 로그의 및 변환 공식 활용에 의해서 얘랑 자리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면 로그 2의 2니까 1이죠? 5 내려왔으니까 5.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의 로그 2의 5제곱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1제곱과 같아서 마이너스 2의 지수끼리 뭐 하시면? 더하시면 x 빼기 1 더하기 로그 2의 5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요것도 읽을까요? 자, 요거 읽어볼게요. 얘는 y는 2의 x제곱부터 출발. 첫 번째, 얘를 뭐 해야 돼? 그렇죠. x축 대칭.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은 것까지는 됐죠? 그럼 요것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x축 방향으로 몇만큼 이동한 걸까? 믿고 말해요. 1 마이너스 로그 2의 5. 이만큼 이동한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 필수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수 2번을 제가 굳이 하는 이유는 얘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뭐 옆에도 있지만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기본 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통해서 이 함수가 나왔는지를 정리하고 이걸 보고 그냥 그래프만 그리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모두 고등학교 1학년 때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을 배웠을 그 당시에 여러분을 가르쳐줬던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이 말을 안 했으면 그 선생님 참 나쁜 사람입니다. 얘들아, 어떤 함수를 이동할 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같이 존재할 때에는 학생들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이동하는지 달라. 무슨 말이냐? 이걸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는 대칭이동 먼저 하고 평행이동을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대칭이동을 무조건 먼저 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 그런데 실제로 너는 얘를 이렇게 이동했죠. 얘를 대칭이동하고 이걸 한 것과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했을 때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도형의 이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문제에서 말해준 순서를 지켜줘야만 합니다. 이 얘기 때문에 이 문제 푼 거예요. 결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혼나? 다들 알겠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졸면 남자애들은 뽀뽀해요. 그래서 그런 거야. 너무 놀래지 마. 근데 진짜 해요. 자, 갑니다. 요 지수함수를 이 문제에 써 있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여라 라고 써 있죠. 그럼 무조건 순서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 순서 y축 대칭한 다음에 이거 해야지 이러면 답이 잘못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순서 지키세요. 갑시다. 너를 x, y축 방향으로 1과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죠? 그럼 요걸 하고 왜요? 문제 잘못 썼어? 이걸 하고 나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불러요. y는 2분의 1에 x-1제곱 빼기 4.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그리고 나서 뭐 하겠다고? 그럼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지. x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뭐가 되겠어? y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뭐와 같다? 이것과 같다 A, B 구하여라.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해 다 가시죠? 그럼 이제부터 얘를 이 모양으로 만들기만 하면 돼요. 얘는 밑이 몇인데? 얘는 밑이 몇이니까 이 밑을 2로만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는 2분의 1에 지수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로 묶으면 요래되는 거 맞아요? 그럼 너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1제곱 한 다음에 너로 써도 돼. 그러니까 너는 뭐가 되겠어요? 2에 x 플러스 1제곱 빼기 4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아? 2의 x 플러스 1제곱은 몇 곱하기 몇인 거야? 2의 1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인 거 맞아요? 거기에다가 빼기 4 이렇게 하여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A가 몇이고 B가 몇이다? 이렇게 쓰라는 얘기인 겁니다. 끄덕끄덕. 좋아요. 개념표 51페이지 밑에 있는 2-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문제가 이래요. 여기 한번 볼게요. 요런 지수함수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이동했대요. 그랬더니 얘가 된대요. 이때 A, B 구하쇼가 문제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요 그래프의 식이 얘를 이렇게 이동한 거니까 이동하면 어떤 식이 되는지부터 한번 적어봅시다. 오케이? X축 방향으로 몇만큼 이동했죠? 그럼 요 X 대신에 뭐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의 x-a 플러스 1제곱. 맞아요? 여기까지 됐죠? 거기다가 y축 방향을 몇만큼? 더하기 b.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저 그래프가 요 식이구나. 여기까지 하는 게 1번. 근데 여러분,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미정계수 a와 b가 몇인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힌트 몇 개 알려줬어요? 2개 알려줬어요. 무슨 힌트와? 점근선과. 무슨 힌트? 함수값. 그럼 어차피 1,2는 여기다 뭐 하시면 될 것이고 점근선만 처리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얘들아, 어떤 함수를 좌우로 이동하면 그래프의 모양이 변하니 안 변하니? 그럼 결국 점근선은 누가 관장하니? 위아래로 이동하는 거. 동의? 그럼 점근선이 뭘로 변했어? 여기서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은 누가 관장해요? b. 그러니까 그냥 b는 3.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령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럼 b 3 됐죠? a만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몇 컴마 몇을? 대입만 하시면 끝인 거예요. 자, 52페이지 볼게요. 자, 52페이지 딱 보면 눈에 확 들어오죠? 뭐가 들어와요? 네, 그 밑에 있는 3-2번 문제가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제 생각 나야 돼요. 알겠죠? 어쨌든 지금 3-2번을 할 건 아니고, 자, 필수 3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는데 그 지수함수 위에 두 점이 있대. 이때 P와 Q 곱하면 64일 때 A와 B 더하면 몇이게? 이게 문제야. 문제는 뭔지 알겠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행동만 하세요. 뭔 소리냐? 지금 요 지수함수 위에 몇 컴마면 몇 컴마 몇이 있죠? 그럼 함수 위에 점이 있다는 것은 이 점들을 여기다가 뭐 하란 뜻이야? 대입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지 마시고 해야 되는 행동만 하세요. 대입. 첫 번째 무슨 식? B는 2에 Q는 2에 그냥 이렇게 행동만 하시라고.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뭐하래? 곱하래.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해요? 그냥 곱하라면 곱하기나 하세요 라는 거야. 그럼 두 개를 뭐 해봤더니? 곱해봤더니 좌변 곱하면 몇이야? 64라고. 우변은 2의 a제곱과 2의 b제곱 곱한 거죠. 그랬더니 지수끼리 뭐 했겠어요? 더했을 거고. 여기서 a 더하기 b가 나왔구나. 64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2의 몇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몇이다? 6이다. 이렇게 쓰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쉬운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를 풀면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네, 저 잘 가르친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자, 5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53페이지 보겠습니다. 필수 4번이에요. 자, 1번 문제와 그 밑에 있는 4-1번 문제를 할 건데 일단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문제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의 0.6제곱 4의 3분의 1제곱 4제곱근 8 이렇게 3개의 숫자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됐죠?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 세 수의 뭘 구해라? 대소관계 구별해라. 뭐야? 데자뷰인가? 데자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이미 하고 왔죠. 어디서? 일단은 지수에서.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일단은 배웠던 지수 얘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수의 대소 관계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하게? 밑을 통일하는 게 기본이야. 질문. 이 세 개의 밑 통일 가능 불가능? 일단 통일하세요. 첫 번째는 2의 5분의 세제곱 너는 2의
3분의 2제곱. 헐헐. 2에 4분의 3제곱이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어요? 지수건 로그건 밑통일이 기본이에요. 자, 통일해놨죠? 질문. 얘들아, 여기에서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우리 1단원 지수에서는 어떻게 했죠? 수빈이 어떻게 했지? 얘랑 다 무리수잖아. 정리 수업 들었어요? 이놈의 새끼들. 꼭 기억해둬요. 거듭제곱근에서 지수가 유리수면 이 숫자는 무슨 수다? 무리수다. 정리 수업 영상 꼭 들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거기에 심화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정리 영상 꼭 들으셔야 돼요. 어쨌든 세 개의 숫자는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당장 비교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세 개의 수에 공통적인 거듭제곱을 해서 내가 계산 가능한 숫자로 변환시켜주는 방법으로 1단원에서 문제를 풀었죠. 그러니까 세 개 모두 공통적으로 몇 제곱 해줘? 60제곱을 해주는 거야. 그럼 얘는 몇이 되고 2에 얘는 2에 얘는 2에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누가 왕이야? 누가 그지야? 그러니까 네가 제일 크고 네가 제일 작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을 거라는 거야. 다 이해 가죠? 근데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걸 가르치려고 이 문제를 넣는 겁니다. 가르치라고. 바로 뭐냐면 잘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나는 요 세 개의 수의 크기 비교를 할 거죠. 그럼 이 세 개의 수를 이런 입장에서 보겠다는 뜻이에요. 요 세 개의 숫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어. 근데 너는 정의역 x에다가 몇 집어넣은 거야? 너는 몇 집어넣은 거고 너는 몇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러면 실제로 2의 x제곱 그래프가 0보다 클 때 0,1보다 큰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테니까 5분의 3, 3분의 2, 4분의 3 같은 숫자가 정의역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만 알면 보시다시피 너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지수가 클수록 큰 수, 지수가 작을수록 작은 수구나. 이렇게 비교 판단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구태여 거듭제곱을 해서 숫자를 키우지 말고 이런 입장에서만 보면 결국 뭐끼리만? 지수끼리만 대소관계 비교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럼 어차피 지수끼리 대소관계 비교하려면 통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60분의 45, 60분의 40, 60분의 36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5분의 3이 여기고 4분의 3이 여기기 때문에 대응하는 값도 네가 제일 작고 네가 제일 커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는 소린 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이는 이걸로 하든 크게 상관없지만 이런 식으로 함수에 대응하는 치역의 입장에서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설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4-1번 그것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4-1번에 2번 하나만. 보시면 루트 2분의 1 세제곱근 4분의 1 5제곱근 16분의 1 요 세 개의 숫자 비교할 거거든.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세 개의 숫자를 비교하려고 달려들지 말고 일단 뭐 하라자고? 미통일. 자, 그럼 모양부터 바꿔볼게요. 집중. 얘는 2분의 1의 제곱근이죠. 2분의 1이라는 건 2의 몇 제곱이야? 이거의 뭐니까? 제곱근. 그러니까 이거의 몇 제곱? 좋아요. 다시요. 얘는요. 4분의 1이 4를 역수치한 거죠. 그러니까 4의 몇 제곱?
그거의 세제곱근이지. 그러니까 이거의 몇 제곱? 그러니까 같은 이유로 너의 몇 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대소관계 비교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랬더니 너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고 나머지 두 개의 숫자들도 밑이 2로 통일 가능하죠. 밑통일이 기본입니다. 그럼 4는 2의 제곱이죠. 제곱 마이너스 1제곱 3분의 1제곱. 그럼 2의 몇 제곱이 돼? 마이너스 9. 얘는 2의 몇 제곱이니까? 그럼 2의 마이너스 9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세 개의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나는 이거의 대소관계 비교하고 싶은 거죠. 일단 세팅을 여기까지는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1단원에서 배운 방법은 세 개의 숫자의 똑같은 거듭제곱을 하는 거죠. 그래서 30제곱, 30제곱, 30제곱을 함으로써 계산 가능한 결과값으로 뽑아내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고, 오늘 배우는 것은 이 세 개의 숫자가 어떤 지수함수의 정의역에 대응하는 치역이라는 관점으로 대소관계를 구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세 개의 숫자는 가만히 보니까 y는 2의 x제곱을, 맞아? 그래서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맞아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2와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세 개의 음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집어넣어서 대응하는 함수값, 함수값, 함수값 이런 입장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럼 보시다시피 네가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 세 개의 지수 중에서 뭐 할수록? 클수록 결과값이 커지겠죠? 셋 중에 누가 제일 큰 수야? 누가 제일 작은 수야?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30분의 15제곱이죠? 너는 마이너스 30분의 20제곱이죠? 너는 마이너스 30분의 24제곱이죠? 셋 중에 누가 제일 큰 수야?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수가 작을수록 큰 수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은 거야. 맞아? 그러니까 전체 결과값도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다.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를 비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 필수 예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너무 우리를 개무시하고 있죠.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로 볼게요. 자, 2번. 얘를 이렇게 잘랐어. 최대 최소 몇이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개념편 54페이지고요. 요 그래프를 여기에 잘랐어. 최대 최소값 몇이야? 질문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되는 거. 함수 나오면 그래프나 그리세요. 자, 그럼 이거 그래프 그려봤어요. 어때요? 졸라 언짢죠? 뭐가 언짢아요? 지수함수인 것 같긴 한데 지수함수가 되려면 x라고 하는 게 한 군데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두 군데 있으니까 엄청나게 언짢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x 두 개를 하나로 만들면 되겠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뜻인 거야. 뭘 어떻게 하겠어요? 지수법칙 쓰는 거지. 너는 2의 마이너스 제곱, 이거의 x제곱 이렇게 써도 돼요? 곱했을 때 네가 되니까. 너는 3의 x제곱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너도 x제곱, 너도 x제곱이죠? 그러니까 너는 2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3의 전체 x제곱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아요? 2의 마이너스 2제곱 무슨 뜻이죠? 2의 제곱을 역수해라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몇이야? 아까 대답하면서 들어줘. 그러니까 몇인 거야? 4분의 3. 이거의 몇 제곱? x제곱. 이거 그래프 그리라는 소리예요. 뭐야? 사실 알고 봤더니 그냥 족밥? 감소함수 그래프인 거네? 됐어요? 꼭 그래프 그리지 않아도 머릿속으로라도 그리세요. 기본꼴인 감소함수인 것까지 확인했어요? 미실보다 작으니까 그래프 그렇게 그려졌죠? 근데 정역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랐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몇는 게 최대예요. x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최대값, x가 몇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최소값이 되겠구나. 맞아?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고 1 넣으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1 넣으면 4분의 3을 뭐 하란 얘기니까? 그러니까 3분의 4. x의 1제곱을 1 넣으란 얘기니까 4분의 3. 이렇게 쓰면 끝인 겁니다. 쉽죠? 그럼 다시요. 5-2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문제요. 자, 문제가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잘랐을 때 최대값이 5다. 그럼 최소값 몇이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 그래프 그려. 잘라. 최대값이 언제 최대를 갖는지를 찾아서 미정계수 k 처리하고 다른 최소가 되는 위치 찾아서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 가니? 됐고 이거 그래프나 그리세요. 봅시다. 얘는 기본꼴 뭔데?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이렇게 그냥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럼 2의 X제곱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왼쪽으로 하나 이동해도 그래프 모양 변해요 안 변해요? K만큼 이동했는데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편의상 그냥 양수라고 생각하고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선생님 음수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고치지 뭐. 그럼 그래프 이렇게 되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몇부터 몇까지 잘랐으니까 그냥 자르세요. 그럼 보시다시피 x에다 몇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최대죠? 그러니까 이 5라는 결과값을 인마한테 x에다 몇 넣어라? 2의 제곱 플러스 k. 그래서 k가 몇? 이렇게 k값 나온 거고. k값 나왔으니까 함수 완성됐죠? 보시다시피 몇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최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최종 문제는 최소값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k. 계산 실수하지 마세요.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정답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마무리할게요. 자, 개념편 55페이지. 55페이지 보면 문제 6번인데 문제 6번 하기 전에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자, y는 2의 x제곱 과 y는 2분의 1의 x제곱이 있었을 때 우리는 지금처럼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함수라고 부르죠. 그러면 어떤 증가함수가 있다면, 즉 밑이 1보다 크다면 지수가 클수록 그 대응하는 결과값도 큰 거고 지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대응하는 결과값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무슨 함수라면 감소함수라면 x뿐 아니라 이 지수가 크면 클수록 전체 결과값은 작아지는 거고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감소함수라면 x뿐 아니라 지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결과값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6번 있죠. 그게 요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의미를 아니?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필수 6번. 자, 1번 보겠습니다.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제곱 x가 1부터 4 사이일 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나는 다음과 같이 생긴 함수에 대하여 1부터 4까지 잘랐을 때 너의 최대 치수 구하시오가 문제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질문. 얘가 지수함수니? 아니에요. 왜? 지수함수가 되려면 밑이 존재하고 지수는 x에 관한 몇 차식이어야 돼? 1차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얘는 그 지수가 x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죠.
얘는 지수함수가 아니라 지수함수의 2차 함수가 뭐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합성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무슨 말이냐? 얘는 단순한 지수함수가 아니죠?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잘 보세요. 현재 밑은 어떻죠? 1보다 크죠? 그러면 우리는 이 지수, 얘가 크면 클수록 전체 결과값도 어떻게 될 것이고, 얘가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죠? 그러니까 지수인 니가 전체 값이 뭐하면 뭐할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 결과값도 작아질 것이다. 이렇게 증가함수의 성질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됐고, 지수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요 2차 함수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요 2차 함수는 실제로 위로 블록 2차 함수죠? 대칭축이 그러한 이유로 2죠? 근데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1부터 4까지 사용하기로 했죠? 그럼 내가 사용할 지수는 요만큼만 사용을 할 거잖아. 그럼 실제로 x에다가 몇 넣었을 때 무슨 값이 될 것이고, 몇 넣었을 때 무슨 값이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x가 몇일 때? 2일 때 지수는 최대가 되고, x가 4일 때 지수가 최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지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면 여기다가 2와 4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2 집어넣으면 4의 1,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지수의 최대 최소가 아니라 그 지수를 가지고 만든 요 함수의 최대 최소인 거지. 얘가 밑이 어떻기 때문에?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에 무슨 값을 넣었을 때? 최대값을 집어넣었을 때 전체 결과값도 뭐가 된다? 최대가 되고, 지수에 무슨 값을 넣었을 때? 최소값을 넣었을 때 전체 결과값도 최소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진짜 y의 최대값은 요 하얀색 박스 지수가 몇일 때? 1일 때인 거라고. 그래서 2의 몇 제곱? 1제곱. 그래서 2라는 진짜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 지수의 최소값을 넣었을 때 전체 결과값이 최소가 될 테니까 몇이 된다? 8분의 1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풀겠다는 얘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할 거거든? 잘 들어보세요. 다시 2번 문제. y는 3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제곱, x가 2 이상 5 이하일 때 최대 최소 구하시고가 문제죠. 자, 질문. 얘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지수함수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유는 지수가 몇 차식이 아니니까? 1차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는 3분의 1에, 잘 들어, 3분의 1에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었는데 그 x 대신에 요 2차식이 들어간, 즉 합성된 모양인 거예요. 여기까지 돼? 그러면 우리가 먼저 관찰해야 되는 것은 이게 일반적인 지수함수가 아니니까 첫 번째, 현재 이 지수함수는 밑이 어때요? 그러니까 얘는 감소함수이다. 그 말은 지수가 최대일 때 전체 결과값 y는 최소가 되고, 지수가
최소일 때 전체 결과값은 뭐가 될 것이다? 거꾸로 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지수를 봅시다. 지수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죠?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 2차 함수고 그런 이유로 축이 3이죠? 근데 내가 사용할 x는 몇부터 몇까지? 2부터 5까지만 사용할 거죠? 여기서부터 요 그래프를 사용할 거라고. 그럼 보시다시피 x가 3일 때 지수는 최소가 되고 x가 5일 때 지수가 최대가 되죠. 이걸 써보면 x가 몇일 때? 3일 때 지수의 최소값, x가 5일 때 지수의 최대값. 맞아요? 그럼 그 최소값과 최대값 구해봅시다.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9 빼기 18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4 최대값 5 집어넣읍시다. 25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5에 0 이렇게 얻어져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거는 지수의 최대 최소죠. 그러면 요 하얀색 박스 대신에 얘와 얘를 집어넣으면 결과값이 최대 최소가 되는 거거든. 근데 주어진 함수는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얘의 최소값을 넣었을 때 전체는 뭐가 되고? 최대가 되고 얘의 최대를 넣었을 때 전체는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결론 이렇기 때문에 지수의 최소값을 넣었죠? 감소함수죠?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전체 결과값의 최대가 되는 거고 얘를 집어넣으면 전체 결과값의 최소가 나오는 거예요. 유연이 이해 가니? 그러면 박스의 시즌에 얘 집어넣으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4제곱 3분의 1에 0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나?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8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최대값, 진짜 최소값 이렇게 얻어주는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보시다시피 밑이 1보다 작냐 1보다 크냐가 명확하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6-2번 별표 요거 시험 문제입니다. 6-2번 문제 보시면 y는 a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제곱일 때 너의 최대값이 9분의 1이다. 근데 a가 0과 1 사이에 있다. a를 구하시오. 라고 했지? 나는 여러분한테 이걸 만족하는 a는 몇이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순서는 동일합니다. 얘는 일반적인 지수함수가 아니죠? 얘가 1차식이 아니니까. 하지만 밑은 0과 1 사이에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는 감소함수예요. 맞아? 그러므로 지수가 클 때 결과값은 작을 거고 지수가 최소일 때 결과값은 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소린 거야. 그럼 요 지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자. 그럼 지수는 즉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은 즉 아래로 블록이고 y 그 대칭축이 마이너스인 이런 2차 함수는 문제 보니까 x의 범위가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다 사용할 거거든. 그러니까 최대가 존재하지 않고 무슨 값만 존재해? 최소값만 존재하지. 즉 x가 마이너스 2일 때 지수의 최소값이 존재해요.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보면 몇이죠?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에 지수의 최소값 2 생기죠? 이 지수가 최소일 때 전체 결과값은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전체의 최대값은 a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얘가 몇이다? 9분의 1이다. 그럼 a는 뿔마 3분의 1인데 0과 1 사이에 있다고 나와 있죠? 지수함수기도 하고.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 이렇게 쓰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56페이지 필수 예제 7번 별표.
이거 통째로 시험 문제입니다. 두 문제 다. 보통 필수 7번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가 시험에 잘 안 나오고 2번 문제가 보통 시험에 나와요. 왜냐면 1번 문제가 더 쉽고 2번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1번 문제는 로그로 나오고 2번 문제는 지수로 나올 거예요. 둘 다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먼저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지금 문제가 저만 따라오면 풀 수 있어요. 저 따라오세요. 0과 2 사이일 때 y는 9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있을 때 최대 최소 구하시오가 문제죠. 자, 생긴 거 보세요. 이게 오늘 배운 지수함수예요? 아닌 거 맞죠? 그렇다고 해서 얘를 막 이렇게 합칠 수 있어요? 합치기도 애매한 거 맞죠? 근데 생긴 거 딱 보니까 뭐 해야 된다는? 치환해야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건 맞아요? 그 느낌이 들어야 돼요. 느낌이 안 든다면 외우세요. 봤어요? 여기 3의 x제곱이고 얘는 3의 x제곱에 뭐죠? 제곱이죠. 그럼 3의 x제곱을 치환하면 얘가 몇 차식이 될 거다? 2차식이 될 거다. 그러니까 치환할 거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느낌이 안 든다면. 오케이? 자, 핵심은 앞으로 우리는 특히 수원할 때 계속 나옵니다. 치환하잖아?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범위 작성하셔야 됩니다. 범위 작성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용해서 범위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너의 최대 최소 구하는 게 문제죠. 근데 생긴 거 딱 보니까 뭐 해야 되겠다? 치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는 잘 보세요. 3의 x제곱을 x로 치환할게요. 치환했죠? 그럼 요 함수는 어떻게 변해요? y는 9의 x제곱은 3의 x제곱을 제곱한 거와 같은 거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은 2 곱하기 3의 x제곱 곱하기 3이랑 똑같은 거 맞아? 그러니까 얘가 6 곱하기 3의 x제곱이랑 똑같은 거 맞아요? 나는 요거를 x로 치환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x 더하기 4 이런 함수가 되는 거예요. 치환하면. 이해가? 너 이해가? 그럼 원래 지수함수 모양이었던 놈이 2차 함수 모양이 됐고 이거의 최대 최소 구하시오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네가 얘가 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했죠? 치환하는 행동을 했죠?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범위 작성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렵지 않아요? 자, 3의 x제곱을 치환했죠? 자, 3의 x제곱 째려보세요. 째려봤나요? 우리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그래프 그려봅시다. 얘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거 맞아? 근데 x축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사용하겠대? 그럼 얘한테 몇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최소. 얘한테 몇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최대인 거 맞아요? 0 집어넣으면 최소값 몇이야? 2 집어넣으면 최대값 몇이야? 최소와 최대를 이용해서 x의 범위를 쓰는 거예요. 3의 x제곱은 지가 아무리 작아봐야 1이고 커봐야 9죠. 3의 x제곱은 1 이상 9 이하인 거 맞아요? 근데 3의 x제곱이랑 뭐랑 똑같으니까? x랑 똑같다며. 치환했잖아. 그러니까 x의 범위가 몇 이상? 1 이상 몇 이하? 9 이하. 이렇게 범위 쓰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그냥 망해요. 망. 이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내가 그릴 그래프는 몇 차 함수인데? 범위가 나왔죠? 그럼 그래프 그려서 최대 치수 구하시면 됩니다. 끝. 뭐 2차 함수 최대 치수니까 안 할게요. 이건 됐어요? 근데 시험 문제로 몇 번 나올 거라고? 요게 나올 겁니다. 왠지 설명. 자, 문제는 y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의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의 최소값 구하시오가 문제거든. 자, 사실 얘도 생긴 것만 딱 봐도 뭐 해야 되겠다?
치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죠. 근데 앞에 문제처럼 3의 x제곱만 치환을 해버리면, 잘 보세요. 얘 4의 x제곱 치환했어요. 그럼 그럼 얘는 뭐가 돼? x분의 1이죠. 근데 이건 또 뭐가 돼? 얘가 x래매. 그럼 얘는 루트 x가 되겠죠. 그럼 얘는 또 뭐가 돼? 그러니까 치환하는 게 큰 의미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치환은 할 겁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하나의 지수만 치환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집중. 이게 시험 문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얘로 만들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럼 만들어 봅시다. 너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전체의 제곱. 맞아? 그럼 이거 전개하면 이게 딱 돼요? 이거 전개하면 얘한테 없는 뭐가 있죠? 플러스 2가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내가 지수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던 거야. 어쨌든 이거 전개하면 졸려? 요거 더하기 2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얘에서 몇 빼면 돼? 2 빼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성우야 저거 히터 꺼주라. 요렇게 쓰면 원래 식이랑 똑같죠? 여기까지 오케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와 달리 뭘 치환할 거야? 이걸 통째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치환이라는 건 내가 어떤 것을 다른 걸로 대체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걸 통째로 치환해도 돼요? 네, 내 마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x로 치환하잖아? 치환할 수만 있잖아?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변해요? y는? 어떻게 변해요? x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이 참수로 변할 테니까. 그러니까 최대 최소 구하기가 좋았겠지. 그런데 뭐 했기 때문에? 범위 써야 되죠. 범위를 어떻게 쓰냐라는 거야. 이게 시험인 이유는 그냥 요 한마디 들으라고. 잘 봐. 범위는 이것의 최대 최소로 범위 구한다고 그랬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2의 x제곱. 항상 무슨 수죠? 2의 마이너스 x제곱. 항상 무슨 수예요? 이게 두 양수의 합이죠. 뭐라고? 두 양수야. 뭐라고? 그럼 못 쓰겠어요. 네, 산술기하평균 쓰는 거예요. 산술기하평균 기억나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두 양수의 합은 2배의 루트 2개 곱한 것보다 같거나 크다. 산술기하평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얘 양수고 얘 양수인 거 맞죠? 두 양수의 합이죠? 그럼 두 양수의 합은 같거나 커요. 2배의 루트 2개 뭐 한 거? 근데 곱하면 몇이에요? 1이죠, 1. 그래서 얘가 2. 그러니까 얘는 몇 이상? 2 이상. 얘랑 얘랑 같다며? 그러니까 x는 몇 이상? 2 이상이라고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범위 작성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입니다. 안 어려운 쉬운 시험 문제예요. 이거 틀리면 망합니다. 그냥 끝. 모르면 질문하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축이 몇인데 2x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2죠? 근데 이걸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몇 이상? 2 이상. 그래서 요 그래프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몇 집어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최소가 된다. 그러니까 최소값은 2 집어넣어서 4 플러스 8 빼기 2. 그래서 정답 10.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시험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y는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 이거의 최소값 구하시오. 이해는 가죠? 딱 봐도 뭐 해야 되겠다? 치환해야 되겠다.
앞에서 문제 풀고 오기도 했지만 이걸 통째로 치환해야 되겠다. 치환했을 때 범위를 뭘로 구해야 되겠다? 산술기하로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그럼 치환하기 전에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을 경험상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꼴로 바꾸셔야 되겠죠? 바꿔봅시다. 너는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전체의 제곱. 이거 전개하면 앞에 거 제곱 9의 x제곱, 뒤에 거 제곱 9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배에 너 곱하기 너죠. 너 곱하기 너 하면 몇이니까? 1이니까 더하기 2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얘랑 달라요. 얘한테 몇을 빼줘야? 2를 빼줘야 위의 식이 되죠? 그래서 빼기 1 이렇게 된 겁니다. 2 뺐으니까. 그럼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하면 주어진 함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근데 뭐 했으니까? 범위 써야 되겠죠? 근데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죠? 두 양수의 합이죠? 그러니까 산술기하로 범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양수를 더한 것은 도형이 어떻게 된다고? 같거나 크다. 2배의 루트 2개 곱한 거. 곱하면 몇이니까? 그러니까 얘도 2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x의 범위는 몇 이상? 2 이상.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주어진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고 축이 1이죠? 근데 몇 이상이니까? 2 이상이니까 2 넣었을 때 최소가 되겠지. 집중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몇 넣은 거? 2 넣은 게 최소값. 이런 식으로.